이번에 이런 질문 주셨잖아요. 아이디 옮기기, 계정 옮기기 들어보신 적 있냐고. 저는 이거 뭐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영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거? 몰라요. 원리는 취소 티켓팅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잡으신 분이 돈 받고 계정 옮겨드리겠습니다 해서 이분이 취소하면 돈 주신 분한테 잡아채서 그냥 가져가라 이런 식인 건데 예매대기가 걸려있거나 그 순간에 다른 뭐 매크로나 누가 가져가면 돈은 돈대로 내고 그냥 공중분해되는 거죠. 이걸 요즘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질문을 하신 PD님의 의중이 이런 게 있으니 조심하셔라. 불법적인 거다 이런 얘기 해주시는 거죠? 하지 마셔라 이런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 티켓을 잡기 위해서 아니면 근데 티켓을 이게 그 목적도 좀 궁금해. 티켓을 잡아서 앞자리에서 보고 싶은데 앞자리에서 볼 수 있을 만큼 빠르게 예매를 할 자신도 없고 아무리 해봐도 물리적으로 이건 나는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이거 알겠어요. 이게 너무 안타깝고 알겠는데 이거 말고 정상적인 경쟁을 통해서 빨리 클릭을 해서 예매할 수 있는 걸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없죠. 이게 불법적이어서 법적으로 강력한 제재를 가해서 뭐 예매처에서 이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다시는 예매도 못하게 만들고 막 이렇게 되면은 뭐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왜 근데 최근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뮤지컬은 아니고 콘서트 아이유 콘서트에서 그 불법으로 티켓을 거래했을 경우에는 그 티켓을 산 사람도 팬클럽에서 영구 제명을 시키거나 무슨 되게 센 제재를 가했어요. 팬클럽에서? 네. 저는 저 방법이 좋다고 생각해요. 공연을 볼 생각도 없는데 그거 매크로 돌려서 그거 갖다 돈을 번다거나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최대한 막으려면 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 근데 그러면서 뮤지컬 팬덤에서는 이 제작사에서 왜 이런 걸 못 막지? 이런 얘기들이 더러 나오거든요. 근데 어떤 인력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그게 어려운 걸까요? 아니야. 제작사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양도가 안 되게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공연 티켓이라는 게 양도가 안 되면은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냥 묵과해서 넘어가는 건데 그러면 이 티켓을 누군가한테 다시 제공할 때 정상적인 금액보다 적게 받고 제공하는 것은 되고 더 받고 제공하는 것은 안 되고 원칙이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제작사에서 열심히 나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얘기하다 보면 항상 나오는 건데 예매처에서 이걸 정리해야 되는데 예매처는 또 굳이 또 그럴 만한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예매처가 다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게 없어져 버리고 전화 예매로 너무 어렵고 애초에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지금 매크로인 것 같은데 근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잡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매처도. 뭐 1인당 몇 매까지만 예매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최대한 자기네들끼리는 이게 합리적이다. 이런 원칙을 계속 만들고 세우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라도 하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을 제작사나 예매처에서 못하는 이유들이 있고 그럴 만한 명분 같은 것들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훨씬 더 원칙적으로 이행돼야 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그거 저기 미국에서 그 잘 되는 공연 뭡니까? 그거 해밀턴 그거는 티켓을 뭐 이렇게 프리미엄 붙여서 판다고 하니까는 제작사가 엄청 비싸게 팔잖아요. 엄청 비싸게 그냥 팔아버렸잖아요. 우리나라 제작사 그렇게 한번 해봐요. 또 욕이란 욕은 또 다 먹지 또. 그러니까 이게 방법들을 찾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제작사 입장에서는 티켓팅 너무 어려운 티켓 거. 한 장 곱하기 금액 이 돈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켓을 가지고 더 이상 더 추가되는 프리미엄을 받거나 이런 것들은 이 티켓을 구매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또는 비밀리에 암묵적으로 하고 있는 행위인데 공연 제작사는 거기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불법적인 손해를 보거나 이게 하나도 없으니까 제작사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속상합니다. PD님은 티켓팅 잘 하세요? 그래도 좀 잘하는 편이었거든요. PD님? 네. 근데 요즘에 진짜 하기 싫어요. 너무 어려워서. 너무 어렵고 매크로도 정말 눈에 보이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좀 공연이랑 멀어지는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좀 짜증나요. 400석짜리 공연장 가는데 대기 4,000번 걸리면 누가 가고 싶겠어요. 이럴 거면 뮤지컬 17회 1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랑의 대표이자 헤아로운 공연 생활의 운영자인 안영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 매거진 더 뮤지컬 편집장 배경희입니다. 경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또, 네. 오늘은 저희가 또 스페셜한 방송을 준비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떤 스페셜한 방송을 준비했죠? 오늘 번외편이에요. 이게 번외도 번외 나름이지. 이건 너무 심한 번외 아니에요? 이럴 거면 뮤지컬이라는 팟캐스트인데 이럴 거면 연극으로 번외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이럴 그럼요. 거면 연극. 네. 번외편이니까요. 네. 아 번외는 다 되는 거예요? 공연이면 되는 건가? 재밌는 공연이. 오케이. 이럴 거면 관심 가는. 연극. 오늘 이럴 거면 연극으로 저 이럴 거면 뮤지컬에서 처음 소개드리는 연극은 네. 트루 웨스트인데 이거 저희 PD님이 선정해 주신 작품이에요. 이유가 있었나요, PD님? 주변에서 약간 추천을 많이 받은 작품이기도 하고 오픈한 다음에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해보고 싶었던 공연이에요. 이 트루 웨스트가 굉장히 한국에 소개된 지 오래됐잖아요. 6년 만에 지금 재공연이 올라갔어요. 네. 네. 11월 13일까지 대학로 TOM 2관에서 공연하고요. 구악어에서 시작해서 이번 공연은 5번째 시즌입니다. 공연 시간은 110분이고요. 제작사는 레드앤블루입니다. 이제 6년 만에 들어왔다고요? 정말 오랜만에 재연이 올라왔어요. 우리 경희님은 언제 보셨어요? 제가 이 트루웨스트를 처음 본 게 저는 구악어에서 선보인 초연 버전을 처음 봤거든요. 오만석 배우, 조정석 배우가 했던 거를 처음 봤고 그때 제가 기자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 공연을 보고 두 배우를 인터뷰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잠깐 사담을 풀어놓자면 인터뷰를 카페에서 진행하고 나서 그 저녁을 먹으러 갔거든요. 그 제작사 대표님이 오셔가지고 같이 밥을 먹자고 해서 같이 그 고기 구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한테는 그런 기억으로 남은 작품이에요. 오만석, 조정석, 네. 석석. 네. 그 두 형제 그때 굉장했죠. 트루웨스트, 석석. 꽤 어울리네요. 영수님 이 공연 되게 예전에 봤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시즌 이 제작사 버전이 아닌 찾아봤더니 버전으로. 정식 라이선스로는 이 지금 현재 레드앤블루 구악어 여기서 했었던 게 정식 라이선스라고 그러고 제가 봤었을 때는 정식 라이선스가 아니에요. 권혜요 씨가 하셨던. 네. 한양 레퍼토리라는 극단에서 네. 최영인 교수님 지금 한양대 교수님인지 어디 교수님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당시에는 한양대 교수님이셨던 거죠. 당시에 한양 레퍼토리라는 그 한양대 출신 배우들이 만들었던 그 극단에서 했었고 그 극단에 제가 관극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매달 저한테 그러면 유료로 가입했던 거예요? 그 극단에 극회원이었다 함은? 관극회원 당시 유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공연 보러 가서 그 매표소 저기 로비 같은 데서 주소 같은 거 쓰면 거기에 우편 보내주는 거죠. 이제 DM 소위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이거저거 많이 날라오는데 지금 그때는 이제 집으로 날라오면 거기에 할인권이 이렇게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먼저 예매를 해서 그렇게 봤죠. 그래 이거 아이디 옮기기 계정 이거 불법 거래 이거 막으려면 공연 좋아하시는 분들 DB를 인터파크 예스에 있는 뭐 이런 거 말고 각 제작사가 DB를 쭉 모으는 거예요. 진짜 공연 좋아하는 사람들 얼굴 눈 마주쳐 가면서 그래서 주소를 다 받아서 거기다가 DM을 쫙 보내. 그래서 먼저 예매를 해. 전화로 저 언제 보겠습니다. 신청. 좌석은 1열부터 3열까지 안에서 먼저 드립니다. 뭐 이렇게 해갖고 괜찮네. 안 돼요. 왜? 회사원이 절대적으로 불리해요. 어떻게 전화해? 왜? 일하고 있는데 통화하기 어렵잖아요. 그 노트북은 이제 일하는 척하면서 티켓팅을 할 수 있는데 전화는 진짜 어려워요. 현실의 직장. 아니 티켓팅 말고 그러니까 그냥... 예매를 하려면 통화를 해야 된다면서요. 아이 그 카톡으로 해도 되지 뭐. 가능할까요? 카톡으로 해서 신청을 쭉 받아. 그래서 신청해서 만약에 어떤 날짜에 이렇게 몰려. 그럼 그 사람한테는 대기 몇 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되나? 안 될 것 같아요. 네. 귀찮은 건 싫고 누가 또 귀찮은 게 아니라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카톡 보내는 게 뭐가 힘들어? 카톡 보내는 게 막아놓는 회사들이 있어요. 카톡은 보안 때문에 못 쓰게 하는 데들도 있고. 맞아요. 여튼 저 그렇게 관극회원을 통해서 한양 레퍼토리에서 하는 권혜요 씨 나오고 그러면 권혜요 배우가 형 그 역할을 맡았던 거예요. 형 리. 제가 어설프게 기억하고 있었는데 형 리 같잖아요. 당시에 지금 생각하면. 근데 그 당시에는 권혜요 씨도 젊었었으니까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게 권혜요 씨가 얌전했다가 갑자기 변했거든요. 그러면 동생이잖아요. 동생 맡았던 것 같아요. 그 형은 누가 맡았었는지 기억이 어설프게
안 나요. 그게 그러면 언제 정도인 거예요? 몇 년? 제가 고2, 정말 고3 예전이었구나. 때니까 93년 뭐 이럴 때 네네네, 아닌가? 네. 예. 고등학생 때 관극회원에 가입해서 공연을 그래도 모실 정도로 정말 공연에 대한 애정이 컸네요, 영수님. 어렸을 때부터. 공연 멋있잖아요. 연극 배우가 네. 꿈이었고 네. 연극 그리고 뮤지컬 아무것도 몰랐을 때니까 뮤지컬은 뭐 연기하다가 갑자기 노래를 부르고 이거 아니다. 연극이지 공연은 이렇게 생각했던 때였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또 영수님 때는 한참 과거여가지고 네. 뮤지컬이라는 게 그렇죠. 1960년대에 살짝이 없어요가 우리나라 처음 뮤지컬이고요. 저도 뮤지컬 알고 있었거든요. 네. 네. 지금 트루웨스트는 인터파크에서 단독으로 판매되고 있고요. 티켓 가격은 전석 55,000원입니다. 네. 네. 요즘에 55,000원 연극 55,000원도 좀 저렴한 느낌이에요. 저한테는. 그렇죠. 6만 원대의 6만 원대 연극들이 많이 있고 이번에 아트나 이런 거 66,000원이잖아요. 예. 티켓 금액 비싸게 느껴지는 거 관객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시장 생각하고 하면 이제 55,000원 연극이면은 저렴한 느낌 이렇게 좀 느껴집니다. 개인적으로는. 자, 이 트루웨스트가 사실 그 굉장히 유명한 작가의 작품이잖아요. 네. 샘 셰퍼드. 네, 발음이 힘들어. 이 샘이라는 게 네. 샘 셰퍼드 이러면 좀 순한 것 같고 샘 셰퍼드 이러면 좀 센 것 같고 여하튼 샘 셰퍼드. 네. 샘 셰퍼드 이 작가인데 이 작가가 플리처상도 수상했고 배우도 했고 아주 유능한 샘 셰퍼드는 각자 좋아하는 장르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기억되는 인물일 것 같아요. 그 영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배우로도 활동했고 네네. 플리처상도 수상한 극작가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예. 네, 정말 다방면에서 활동한 인물이에요. 배우, 영화감독, 시나리오 작가, 극작가 등 다방면에서 재능을 발휘한 인물이라서요. 근데 네. 배우로 잠깐 활동한 게 아니라 1978년에 데뷔부터 2017년 타계하기 전까지 꾸준히 영화에 출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은 영화 배우로 먼저 기억을 하고 또 활동 초에는 아카데미 네. 후보에 올랐고 나무주연상 후보에 오른 적도 있고 오징어 게임으로 정말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에미상에도 네. 배우로 후보에 오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공연을 좋아하는 사람들, 특히 우리나라 관객들한테는 트루웨스트라는 그러니까 트루웨스트의 극작가로 친숙한 인물이죠. 그 샘 셰퍼드는 20대에부터 1960년대 뉴욕을 기반으로 극작가로 활동을 했고 네. 격렬한 그런 논쟁들을 불러일으키는 작품을 많이 쓰면서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작품을 썼다는 것 자체가 좀 그 사회 공연을 바라보는 태도 이런 것들이 좀 부러워요. 그러니까 그쵸. 한쪽으로 치부되는 거가 아니란 얘기잖아요. 뭐 사람들한테 어떤 그러니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각자의 의견을 사람들의 얘기하고. 생각이 여러 가지로 나뉘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는 저는 그 논쟁거리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부럽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분이 가정 3부작. 네, 가족극 상부작. 이게 보통 가족극 상부작이라고 이야기가 되는데 네. 되게 70년대 후반에 거의 연달아서 3편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 3작품 중에서 2편이 우리나라에 소개가 됐는데 첫 번째 작품이 이게 정식으로 공연된 적이 없는 터라 이게 이름이 좀 번역되기 나름이더라고요. 맞아요. 두 가지 나오더라고요. 기아 계급의 저주라는 작품을 1977년에 발표를 했고 그다음 두 번째 작품이 파묻힌 아이. 얼마 전에 그 한태석 연출님이 예술감독으로 있는 이 경기도 극단에서 초연으로 선보였어요. 파묻힌 아이 들어보셨나요? 2021년에 초연으로 선보였거든요. 못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작품 마지막 작품이 트루웨스트고 이 작품을 1980년에 발표했어요. 정말 신기하게 연달아서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그리고 이 파묻힌 아이로 그 아까 말씀하셨던 플리처 희곡 부문상을 수상을 했고요. 그 파묻힌 아이 그게 이제 매장된 아이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제목이 네, 맞아요. 그죠. 네. 그 이제 보면 가정 3부작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전 이제 가정의 어떤 따뜻함 뭐 이런 게 아니라 가정의 파괴. 맞아, 붕괴 직전 뭐 이런 거죠. 해체되어가는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떤 현실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작품들을 많이 써서 그걸로 이제 명성을 얻었죠. 어두워요. 근데 어두운 내용인데 이제 이걸 블랙 코미디나 이렇게 좀 그 트루웨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좀 자연스럽게 좀 보여지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요런 류의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직시하면서 좀
이야기거리를 만들어서 공연 보고 나서 어떤 배우가 연기할 때 너무 멋있다 이런 얘기도 좋지만 여기에 있는 그 의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배우가 갑자기 하자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오히려 예전에는 그때 한참 그 나우누리 막 유니텔 이런 것들이 유행하면서 그런 소모임 같은 것들이 활발했던 게 나우누리 그쪽까지 가면은 좀 그렇고. 근데 물론 그때부터 생겼긴 했는데 네네. 이제 그 다음이나 이제 지금 카카오지만 다음에서 다음 카페, 다음 카페가 되게 네이버, 프리첼 활성화되어 뭐 이런 데서 카페 활동으로 해서 이제 공연 동호회가 있었고 동호회들이 만나서 공연을 보고 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당장은 이제 멋지게 연기한 배우나 연출이나 무대나 조명이나 의상 같은 것들에 대해서 막 얘기하게 되는데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 작품에 대해서 궁금해지잖아요.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고 근데 신기한 것들을 발견하는 거죠. 뭐 어떤 씬의 어떤 캐릭터를 딱 봤는데 이 캐릭터에 대해서 나는 이 부분이 좀 뭐 보기 불편했어. 난 이 부분 되게 자연스럽던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각자가 갖고 있었던 경험 때문에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런 얘기하는 자리가 시작되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런 얘기하고 있다고 하면 연출들도 뭐 배우들도 궁금해서 와서 맥주 한잔 마시면서 얘기하고 이런 자리가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연출 막 그 진짜 스태프들이 와서 같이 얘기 나누고 그런 네. 게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구소영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음악 감독님인 구소영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프리첼에서 송앤댄스라는 거를 운영자 쪽에 있었던 분이라 기억나요. 네. 예. 그리고 그 뮤지컬 협회에서 일을 했었던 어떤 분도 한참 전에 했었던 어떤 분도 지금 그 웰컴 대학로라는 다음에 있었던 카페 운영진이었었고 지금 우리 경희님 계시는 더 뮤지컬이 이제는 예스에서 활발히 일하고 계시는 어떤 분도 공연 동호회 운영자로 만났던 사람입니다. 예. 생각보다 방송국 쪽에 있는 작가님들이나 여러분들 중에 공연 매니아들이 많아요. 많이 좋아하세요. 예. 그래서 배우분들도 많이 데리고 왔고 맞아. 우리 PD님도 많이 출연하시는 그 라디오 채널은 보통 작가님들이 덕이세요. 네. 덕들이 더 진출해야 돼요. 세계로. SBS 사장님이 덕이 돼야 돼요. 덕이 SBS 사장이 돼야 되죠. 자, 공연 소개를 간단하게 좀 해볼까요? 네. 그 투르웨스트가 오만석, 조정석, 김동호, 정동화, 김종구, 정문성, 전석호, 이현욱 엄청난 배우들이 이 작품을 쭉 이제 예전부터 거쳐갔었죠.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하고 있는 공연은 그 이제 리 역할에는 윤경호, 오종혁, 이종훈, 최명석 배우가 하고 그 이제 똑똑하고 그 아이비리그 그 동생 양복 입은 오스틴 역할에는 문태유, 임준혁, 최석진, 유현석 배우 각각 4명씩 이렇게 이번에 캐스팅이 됐고 중간에 나오는 그 사울 프로듀서 역할 하시고 그다음에 엄마 하시는 그 배우는 김태범, 이승원 배우 이렇게 2명. 총 10명의 배우가 이번에 캐스팅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초연 때 그 레드앤블루에서 초연했을 때 구악어 때 초연했을 때 형 역할 했었던 리 역할 했었던 오만석 배우가 각색 작업에도 참여를 했었다고 하네요. 그 오만석 배우가 이번에도 역시 연출로 벌써 연출한 지 이게 2번째인가? 세 번째. 해요. 3번째 시즌부터. 이 작품 엄청 좋아하나 봐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 작품 연출인지 아니면 이 작품을 지금 하고 있는 작품을 기획하는 단계였는지 모르겠는데 정동극장에 더 드레서라는 연극을 보러 갔을 때 레드앤블루의 이 수뇌부가 공연을 같이 오만석 배우랑 보러 왔더라고요. 요때 이제 어떤 캐스팅이나 이번 작품 어떻게 하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의심됩니다. 정말 오만석 배우 이 작품에 정말 꾸준히 참여하고 있죠. 배우로. 그러니까 정말 좋아하나 봐요. 네. 바쁠 텐데. 네. 그죠? 이 작품 줄거리를 좀 간단하게 얘기할까요? 이거 저희 네. 그 계획대로는 다음에 우리 출연 배우들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 자세한 얘기를 많이 듣더라도 네. 들을 거니까 줄거리 간단하게. 네. 그러니까 줄거리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줄거리는 또 우리 경희님이니까. 네. 그 이야기는 동생 오스틴이 혼자 있는 곳에 형 리가 불쑥 방문하면서 시작됩니다. 그 오스틴이 있는 곳이 알래스카로 휴가를 떠난 엄마의 집인데요.
오스틴은 집을 봐달라는 엄마의 부탁을 받고 이곳에 왔고 리는 어머니와 이혼하고 요양원에서 지내는 아버지를 만나고 엄마 집에 찾아온 거예요. 오. 네. 그래서 두 형제는 사실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공연을 보더라도 굉장히 뭔가 대조적인 캐릭터라는 걸 단박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외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이제 외형의 차이가 있는데 동생 오스틴이 그런 어떤 도회적인 모범생에 가깝다면 형은 거치고 난폭한 반항아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네. 형은 변변한 직업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고 오스틴은 아이비 리그를 나와서 시나리오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까 영수님이 소개해 주셨던 그 할리우드에서 잘 나가는 프로듀서 사울하고 영화를 제작하려고 이야기를 진행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동생이 오스틴이? 네, 예. 오스틴이. 근데 이 사이에 형이 끼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두 형제 사이의 어떤 갈등이 심화되면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 시나리오라는 거를 써본 적도 없을 것 같은 형이 자기한테 굉장히 진짜 서북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면서 자기의 시나리오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고 이야기를 반전시켜 버리거든요. 네가 이게 돌아다니면서 이게 소위 썰푼다는 거에. 그렇죠. 그리고 둘이 그런 또 거래가 뭔가 모종의 거래가 있었으려나 암시하게 되는 네. 골프 치면은 뭐가 하얀 이루어진다니까 이게. 그 골프 치면서 항상 뭔가의 그 거래들이 일어나곤 나는 하니까. 골프 치면 골프만 치는데 골프를 잘 못 쳐서 그런가. 여하튼. 정말.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1막에서는 뭔가 형제들이 얼마나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면 2막부터는 이 영화 작업을 가지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작품이 좀 재밌다고 할 수 있는 거는 처음에 관객들이 봤을 때는 형이 굉장히 막 건치고 난폭한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강압적이고. 예, 그런데 그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형한테 넘어가면서 오스틴이 전혀 보여주지 않았던 내면에 숨겨뒀던 그런 모습, 야성적인 모습들을 막 폭발시킨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관객전의 어떤 재미로 전달되는 것 같아요. 공연 보다 보면 1막에 이제 형이 리가 막 했었던 거를 동생이 그대로 하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게 활용하게 있죠. 하고 관계가 전복되는 게 있잖아요. 네. 이제 저도 예전에 봤었던 기억에 정말 1막 2막 그러니까 어느 순간 오스틴이 확 변하면서 웃음이 막 터지기도 하고 극이 막 이렇게 극적으로 치닫기도 하고 막 이랬던 걸로 기억이 돼요. 지금도 아마 지금 배우들도 엄청 튀어 이관해서 서로 뒹굴고 난리도 아닐 것 같아요. 느낌에. 예. 그렇습니다. 요 정도만 줄거리 말씀드려야 되겠죠? 근데 여하튼 이 등장 인물들이 그러니까 확실히 리보다는 오스틴이 변하는 과정이 더 보기가 좀 극적으로 반전처럼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TOM 이관에서 하니까 아마 생생하게 전달될 것 같고 공간의 그 규모상이요. 예, 네. 예. 배우들 땀 흘리고 막 이러는 것도 그 앞에서 보는 재미가 또 있잖아요. 너무 가깝지 않을까 싶은데. 뭔가 물건이 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맥주가 실제로 이런 맥주를 맞았다 막 이런 얘기들은 있으니까. 맥주를 맞았다고요? 네, 그 맥주가 맥주를 서로한테 이렇게 뿌리면서 그 튀는 맥주 캔 같은 거 맞는 게 그러니까 네네 액체. 네, 액체. 그렇다는 그런 얘기도 있으니까 뭔가 되게 긴장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형제들이 정말 갈등이 고조될 때. 네. 그 의상, 머리, 그 헤어 이런 것도 아마 굉장히 대조적으로 보이게 만들었을 거라서 그게 이게 무너지는 작업 이런 것들도 좀 관객들한테 좀 확실히 효과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트위스트를 그래도 그 오만석 배우도 그렇고 이렇게 이 제작사도 그렇고 꾸준히 해오는 거 보면 이 작품만의 매력이 확실히 좀 있나 봐요. 저는 약간 소위 따지자면은 그 요즘 마니아 분들이라고 해야 되나? 이분들이 막 좋아할 만한 공연일까? 이런 생각을 예전에 봤던 기억으로 했었는데 이게 보면서 여러 가지가 좀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작품이라서 그 다음에 이제 배우들 모시고 하면은 이런저런 얘기 좀 많이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좀 됩니다. 네. 그 PD님이 가장 최근에 튜리스트 공연 보고 오셨잖아요. 이번에 처음 보신 건가요, PD님은? 네, 전 처음 봤어요. 아, 어떠셨어요? 처음 본 사람의 생생한 후기가 궁금해요. 일단 그 싸움이 정말 리얼하고 감정선의 변화가 너무 잘 보이는데 전 아직도 결말을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 두 형제의 이야기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진행이 된다라든가 그러니까 대화를 계속하지 거의 세 명의
그러니까 3명이 등장을 하자 4명이 엄마까지 4명이 음. 등장을 하지만 거의 2인극에 가깝게 둘이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렇죠. 그 대화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대화 같지 않단 말이에요. 논리적이지도 않고 그쵸. 그래서 그리고 굉장히 뭔가 상징도 많고 은유적인 것도 많고 그다음에 뭔가 형제들이 굉장히 충동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공연에서 그런 기대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기대하면 피디님처럼 그래서 명확한 이런 네. 주제의식이나 이런 게 딱 보이진 않아요. 맞아요. 계속 내가 이게 뭘까? 저게 어떤 걸 의미할까? 사막이 뭘까를 계속 생각해야 되는 뭐 공연인 그런 것 것들이 같긴 굉장히 해요. 막 토스트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메타포처럼 등장하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그 의미가 뭐였지? 이렇게 곱씹어 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두 형제 굉장히 대조적인 성격을 가진 것 같은 대립되어 있는 것 같은 형제의 갈등을 이 표면적인 얘기지만 그 안에 이제 숨겨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된다는 것 같아요. 우리 공연 좋아하시는 PD님도 공연을 보셨는데 그 마무리가 잘 모르겠다고 하시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엔딩에서 두 형제가 굉장히 살기를 띤 눈빛을 주고받는데 끝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싸움도 전혀 끝난 것 같지도 않고 엄마도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고 그 오만석 연출님 방송 듣고 계시면 어떻게 좀 한번 나오시든가 아니면은 저기 뭐 관객과의 대화를 통해서라도 좀 어떻게 의도 작품을 어떻게 이렇게 해석했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에겐 2부 배우 출연이 있으니까 거기서 네. 어느 정도 많은 해석을 얘기를 해주시네.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청취자분들 후기 잠깐 한번 볼까요? 제가 하나 읽어볼게요. 네. 2열 역단차가 있고 극장이 가로로 길어서 중불 끝에 앉으면 사불에 앉는 느낌이 듭니다. 2열부터는 토스터기가 안 보여요. 이해하기 어렵다는 후기가 많았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이해하겠다는 생각을 놓고 보면 이해가 되는 극입니다. 그래요. 저도 이쪽입니다. 그 2열에 역단차가 있는 거는 제가 보기엔 그 소극장들이나 모든 극장이 이 무대랑 가까우니까 각이 안 사니까 그 이런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바닥 쪽이 안 보인다는 말씀이시니까 좀 안타깝고 이해하겠다는 생각을 놓고 보면 이 부분이 현명하신 분이네요. 네? 현명하신 분이네요. 네. 그냥 느껴지는 대로 저 동생이 저희 머리가 돌았네 지금 저 형이 수완이 좋네 동생 좀 빡칠 수 있겠다 근데 동생은 또 형을 동경하긴 하네 근데 막판에 또 엄마 오고 막 이렇게 되니까 뭐가 순간적으로 또 형이 간다고 하니까 뭐 모든 걸 다 잃을 것 같고 무너지는 것 같고 하니까 이게 뭐 이렇게 그냥 가서 보시는 걸로. 이런 후기도 보내주셨어요. 친구네 집 놀러 갔다가 친구가 혈육이랑 싸우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착각할 정도로 싸우는 모습이 아주 리얼합니다. 중간에 퇴장하는 장면이 없어서 체력 소모가 엄청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리가 너무 폭력적이고 못된 형이라고 생각했는데 공연을 보고 나니 동생을 사랑하는데 그 마음을 표현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형제가 원하는 트루 웨스트를 잘 찾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연 중에 맥주가 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이 글 공연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글에 대한 해석 사람들이 약간 우리 피디님처럼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굉장히 친절하게 후기를 좀 남겨주신 것 같아요. 트루 웨스트 추천해주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저요? 영수님? 저 그냥 그 액티브한 배우들의 그 몸짓이나 이런 것들을 봐야 좀 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그런 공연. 맞아요. 실제로 영국에서 언젠가 이 작품을 공연했을 때 네. 안전상의 이유로 앞에 3열까지 비워뒀대요. 혹시 몰라서 그 4열부터 관객들이 앉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공연 본 관객들 많은 후기 중에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뭔가 되게 정말 생생한 리얼한 그런 형제 간의 싸움 이런 거를 봤을 때 이런 걸 보면 또 다른 재미가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게 흔히 볼 수 있는 공연은 아니니까 그런 즐거움을 한번 찾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리고 이렇게 오랫동안 하는 공연 계속 꾸준히 하는 공연들은 이제 막 공연을 보기 시작해서 아직 못 보셨던 분들은 그냥 기존 좀 매니아다 스스로 생각하려면 찍먹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 정도는 봐줘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목요일에 임준혁 배우랑 최석진 배우와 함께 트루웨스트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니까 이 트루웨스트를 더 잘 이해하고 싶으시면 꼭 목요일에 또 들어주시고 유튜브에서 이제 그 목요일에 하는 방송은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으니까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뮤지컬계의 소소한 소식들을 알아보는 시간 대학로 소식통입니다. 통통통. 영수님 이번에는 또 어떤 통통 튀는 소식을 준비해 오셨나요? 통통 튀는 소식은 아니고 이게 저도 말하고 나서 잠깐 통통 튀는 소식이 없네. 여신님 이번에 하는 거 캐스팅까지 오픈됐던데. 네. 예. 10주년. 약간 여신님 10주년 캐스팅이 공개됐는데 약간 느낌이 뒷북 뉴스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중계 소식. 중계 소식 보시고 이번 또 10주년 공연 보시면 훨씬 좋지 않을까 싶어서 9월 19일 날, 26일, 10월 4일, 10월 10일 많이도 한다. 오후 8시에 네이버 나우에서 보실 수 있고요. 중계 관람권이랑 11월에 시작하는 이번에 여신님이 보고 계신 본 공연 20% 할인권이 포함된 가격이 17,800원. 오. 잠깐 여신님이 이번에도 한 88,000원 하겠지? 유니플렉스에서 하나? 공연장이 어디죠? 유니플렉스요. 유니플렉스에서 하면 88,000원 정도 할 거고 더 싸게는 안 할 테니까 20% 하면은 그것만 해도 17,000 얼마인데 17,000 얼마에 중계 관람권까지 포함되는 거니까 이건 뭐 괜찮은데요? 네. 엽서 세종이랑 2019-2020 공연시랑 OST 이번 시즌 40% 지류 할인권까지 포함된 패키지가 6만 원. 이거 공격적인데? 그렇네요. 거기다가 각 회차별로 일주일 전까지 사전 구매 시 할인해준다고 하니 보실 분들은 예매를 서둘러 주세요. 11월 8일부터 시작되는 본공연에 많은 관심. 공격적인 마케팅입니다. 예. 굉장히 뭐랄까 느끼기에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느낄 수 있는 좋은 혜택들을 많이 준비는 아무래도 10주년 공연의 어떤 이벤트로 준비한 거라서 그런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 주셨네요. 네, 아주 좋은 소스를 가지고 잘 활용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권용국 배우의 첫 번째 단독 콘서트가 열린다고 해요. 10월 3일 2시와 5시에 창덕궁 소극장에서 열리고요. 2시 공연에는 토크 중심으로 그 공연이 진행되고 5시 공연에는 퍼포먼스 중심으로 콘서트가 진행된다고 해요. 2회 공연이 각각의 좀 형식이 다른가 봐요. 70분간 진행되고 회당 60명 한정의 콘서트라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예매를 서둘러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콘서트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60명 오셔서 그 손익분기점 뭐 이런 것들을 넘기기가 쉽지 않아요. 어렵죠. 네. 그러니까 이건 아마 권영국 배우의 어떤 그 의지가 담겨 있는 뭔가 관객과 소통하고 싶은 어떤 그런 바람이 있는 콘서트이기 때문에 좀 더 뭐랄까요 그 좀 소중한 콘서트처럼 이렇게 좀 느껴져서 많이들 가셨으면 좋겠네요. 한 주간의 대학로 소식이었습니다. 네. 저희는 목요일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공연 후기 나누시고 싶은 분들 이메일 musical_돌아돌아@네이버.com이나 이뮤 공식 트위터 계정 뮤지컬 돌아돌아로 후기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럴 거면 뮤지컬은 SBS 팟캐스트, 유튜브 계정 스파트, SBS 라디오 앱 고릴라, 네이버 오디오 클립, 애플 팟캐스트, 팟빵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럴 거면 뮤지컬! 네, 안녕하세요. 연극 트루웨스트에서 오스틴 역을 맡은 최석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극 트루웨스트에서 오스틴 역을 맡은 임준혁입니다. 목요일에는 저희와 함께 연극 트루웨스트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놓치지 말고 꼭 들어주세요. 유튜브에서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 이럴 거면 뮤지컬도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팟캐스트 좋아! 이뮤 좋아!